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서영이라고 그러고요. 네. 여기서 프라즈나라고도 그럽니다. 네. IT 회사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서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딜리버리 그 서비스 제공하는 거랑 그다음에 돈 버는 거, 영업하는 거랑 그걸 어떻게 계획하는지를 맡고 있습니다. 리탄빌이랑은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리탄빌은 2013년도부터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요. 그냥 미장원에서 잡지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요가 명상 한다는 글을 읽었는데, 여기 원장님께서 쓰신 글이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굉장히 끌렸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에너지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바로 옆이고 그래서 여기 찾아오게 됐고, 오자마자 마치 제가 오랫동안 다닌 것처럼 많이 좋아져서. 그러면 IT 회사에서 비즈니스 매니저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되게 생활 그런 패턴이 어떠신지? 막 바쁘시나요? 야근이 되게 많고요. 일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업이 결과가 안 좋으면 굉장히 많이 다그침을 받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같이 가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커리어 워먼. 아니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상을 되게 오래 알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자체는. 그래서 그 계기와 리탄빌을 만나게 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찾을 때 몸으로 먼저 와가지고 그런 계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도 허리가 그냥 안 좋아서 허리 좋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에 혹이 생겨서 그거 낫게 하려고 이렇게 뭔가를 다니다 보다가 어느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되게 명상을 제대로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한 2000년도부터 명상을 알게 됐지만,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또 명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다들 뭔가 좀 이상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서 하지는 않고 그냥 막연히 하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다가 여기서 이제 명상을 좀 더 보편화되게 또 쉽게 하게 돼서 좀 더 마음 편하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 명상이 그때는 막 드러내놓고 하는 그때가 아니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러면 프라즈나님은 명상에 대한 가졌던 그런 아이디어가 뭔가 아무나 하는, 누구나 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그러면 생각하셨다는 말도 되네요.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이상한, 처음에 천주교가 왔을 때 저거 하면 안 돼 막 이러듯이 뭔가 너무나 소수의 집단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는 어떤 그런 명상에 대해서 뭔가 접근을 하실 때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종교적인지 아닌지 항상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는 그랬었을까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밝지 않은 그런 사례도 많으니까 그런 걸 보고 이거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처음에는 혹시 그런 집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기간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은 정말 종교적일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은 지금 2013년부터 리탄빌을 알게 되시면서 그 리탄빌의 입문 명상인 묘란 명상, 기원 명상, 교감 명상, 소울 명상, 절제도까지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 처음 접했을 때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제가 있어요? 온 지 첫 번째 날인가 두 번째 날에 그냥 자연스럽게 요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요란 명상을 했는데, 제가 2011년도에 어머니를 여였고, 처음에는 이제 씩씩하게 이제 맞달로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슬픔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굉장히 그 슬픔이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여기를 오게 됐었고, 뭔가 겉으로는 밝게 지내지만 속으로 조금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란 명상을 그냥 쉽게 한 몇 분만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고 나니까는 웃음을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나로 돌아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냥 즐거웠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거 참 좋다,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되게 그냥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는 네. 느낌. 그러면 요람 명상 아까 이제 그 뭔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면은 나로 돌아가는 느낌. 네. 그러면 그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런 변화가 어떤 거였다고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살다 보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뭐를 책을 읽어도 성경책을 읽어도 걱정, 두려움 이런 건 다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몸을 먼저 움직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잊어버려지고 맞아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왜 두렵고 내가 왜 걱정을 해 이렇게 몸으로 먼저 느끼면서 저절로 제 영혼이 그냥 깨워지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 그냥 되는 네. 거.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보통 막 두려움이나 이런 네. 거를 다 가지고 있고 뭐 기쁨과 행복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쉽게 네. 요람 명상이 두려움이나 그죠. 그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아까 다시 이제 질문을 좀 돌아가서 그 리탄빌 명상이 명상에 대한 그런 프라즈나님은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어렵게 시작하지 않고 네. 그냥 쉽게 시작하는 거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13년대 시작할 때부터 지난 한 4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리탄빌이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 명상을 되게 보편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까지. 그래서 지난 한 4년간이 리탄빌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명상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명상이 딴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깨워주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일깨워주고 그래서 이거가 리탄빌의 파워인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하게 되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하게 만드는. 네. 사실 명상이라는 게 진짜 더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건데 리탄빌이 그거를 되게 그냥 쉽게 보편화시키는 것 같다. 또 요람 명상이 사실 또 그 목적인 거잖아요. 네. 쉽게 맞아요. 그냥 하면 되는. 아까 국제적인 리탄빌이 또 국제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탄빌이 남해에서 국제 명상 페스티벌 RMJ를 했었었고 2년 전에 RMJ를 했었었고 그리고 2016년에 슈퍼소울 릴레이, 슈퍼소울 릴레이 SSR을 개최를 했었었는데 RMJ 때는 캐롤라인 미스 그리고 슈퍼소울 릴레이 때는 디팍 초프라님을 의전을 또 두 분 다 하셨었잖아요. 가까이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좀 한 분씩 설명이 가능할까요? 캐롤라인 메이스 때는 그분하고 그분의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둘이 같이 왔었어요. 그 사람을 놓기 전에 제가 그 사람하고 한 3, 4일 동안 같이 있었던 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지난 한 10몇 년간 찍었던 사진에 비해서 엄청나게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한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영어가 조금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뭐 이렇게 깊은 철학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나답고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리고 캐롤라인 메이스가 뭐 자기가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드름 피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한 점 또 이렇게 좀 치부 이런 것도 다 그냥 서스럼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내놓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거 다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행복한데 라는 거를 그 짧은 시간에 깨우치게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만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디팍 초프라 했을 때도 제가 여전히 저보다 영어 더 많이 잘하시고 의전도 충분히 잘하실 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었던 거는 정말 저한테는 축복이었고요. 디팍 초프라는 캐롤라인 때 있어서 이렇게 정말 다운 투 얼스하고 진짜 가식이 없는 그런 것도 이제 똑같은데
디팍 초프라한테서 배웠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단어를 하나 더 찍는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일깨워줬어요. 저도 바쁜 거를 떠나서 굉장히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곧바로 제대로 얘기하고 그냥 행동으로 쭉 해나가요. 그래서 하나 얘가 이제 여기 리탄불에 오셨을 때 이거를 빨리 온 세계 사람들한테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 시간에 그냥 자기 휴대폰 꺼내놓고 갑자기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몰랐던 스케줄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스스럼 없이 화장하는 거 다 찍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SNS에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치유되는 걸 제가 글로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냥 just do it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도 그냥 하고 싶다.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맞아요. 디팍 초프라님도 진짜 365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배운 거는 팁스인데 그분이 이번에 오셨을 때 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자이요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근데 정말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중동에 계셔서 굉장히 힘든 스케줄에 있다가 오셔서 처음에 딱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약간 피곤해 보이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스케줄이 하나가 있긴 했지만 스케줄 많이 잡지 않고 충분히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가 의전 계속 대기하고 있겠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그냥 너 집에 가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만 하루 지나서 딱 뵀는데 잠을 푹 주무신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치유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말하는 대로 잠이라는 걸로 해서 딴 것도 필요 없고 대단한 음식도 안 드시는 것 같고요. 그냥 잠으로서 모든 게 다 치유가 돼서 저렇게 다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 맞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걸 소화하려고 해서 잠을 되게 많이 포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바쁘신 분도 지금 프라이머리로 가져가시는 게 잠이라는 세 가지 단어라면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시간. 이제 시간이라는 게 딴 게 신경 써가지고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잠. 그 세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캐롤라인 미스 분이랑 그때 예전에 하시면서 그 자기의 안 좋은 면,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걸 다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그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좋은 점이라든지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있다고. 보통은 사람들이 약간 그 명상을 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불행한 이유가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좀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셨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혹시 프라지나님이 그거를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좀 하려고 하셨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깨워줬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까먹다가 다시 또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다시 깨우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더 편해지시는 걸 느끼세요? 제가 리탄빌에 와서 가장 큰 혜택은 그냥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 TLU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갔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너무 행복해지려고 행복이 뭔지 디파인을 하려고 그러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막 행복이나 막 편안한 게 고군분투해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대로 있는 대로 바라보면은 너무 좋은. 그래도 또 까먹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다시는 아저씨. 원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배우는 거니까.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